미국, 중국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 이 시대 정신에 부합하고 글로벌 투자를 할 때는 그 섹터의 1등 업체에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런 모바일 오리엔티드 있는 사회에서는 카테고리 킹 회사가 짱이다. 오늘은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영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예, 오랜만이에요. 그동안은 이제 그 중국 주식 투자할 만한 중국 그 기업을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책을 쓰신 걸 보니까 부의 레벨을 바꾸는 미국 주식, 중국 주식. 그래서 미국과 중국 양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근데 요즘 우리 뭐 국민연금 이슈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왜 한국 주식은 애국하는 마음으로 한국 기업을 키워야지 왜 해외 주식에 많이 투자하고 국내 적게 하느냐, 매도하느냐 이런 것 가지고 이제 국민 감정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인으로서 이 한국 기업 주식에 먼저 투자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글로벌 투자를 좀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유는 돈에는 꼬리표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세계 금융시장은 월가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렇다 보면은 저는 거꾸로 반문하고 싶은 거죠. 똑같은 돈이 뭐 1억이 있다, 10억이 있다, 뭐 1,000만 원이 있다 하더라도 왜 굳이 거의 모든 주식 자산을 한국에만 몰빵을 해야 하느냐라고 거꾸로 반문을 하는 거죠. 왜? 수만 개의 많은 선택지 중에서 뉴욕에 있는 월가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한국의 비중은 상당히 적다는 거죠. 가장 먼저 비중은 미국이겠죠. 그리고 중국. 실제로 중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계입니다. 최근에도 계속 늘어났고. 그래서 그건 왜 그럴까라고 하면은 그냥 세계 경제 파이를 보시면 돼요. 세계 경제 파이를 보고 미국, 중국, 그리고 우리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한국의 비중도 있긴 있어야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두 패권 국가, G2라고 하죠. 미국, 중국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 이 시대 정신에 부합하고 그것이 글로벌 자금, 스마트 머니의 흐름하고 궤적을 함께한다. 더 어떻게 보면 수익률을 많이 낼 수 있고 그리고 또 사실은 중요한 맥락은 한국의 대기업들은 기업 가버넌스, 내부 통제나 어떻게 보면은 뭐 재벌의 총수, 일가 뭐 이런 컨셉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의 구글이나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업을 물려준다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가를 위해서 뭔가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는 거는 집단 소송의 건이에요. 그러니까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내부 통제 측면에서 그래서 한국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글로벌 투자하는 것이 좀 더 낫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제 중국은 뭐 더 불투명하지 않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한 90년대 뭐 이 정도 수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2000년대 수준. 그렇게도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A주에 상장돼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중국 국영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거부터 나와서 말씀드렸던 거는 민영 기업에 투자해야 되지 국영 기업에 투자하는 건 엄청 리스키하다. 한국의 대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쿠팡 나스닥 상장해서 보셨지만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자본가들의 그 수준에 맞는 공시와 내부 통제를 안 하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루싱 사태도 루싱 커피가 A주 중국 로컬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었다고 하면은 그냥 덮어두고 그냥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월가의 이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됐던 거죠. 루싱 커피가. 그러니까 자정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이미 미국에선. 그래서 미국과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민영 기업들은 상당히 그 내부 통제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고 안 올라와 있으면 상장이 폐지될 확률이 높은 거죠. 공매도 세력들은 놔두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G2 경제 규모 측면에서도 그러고 그리고 어떤 그 스마트 머니 함께 동조화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고 그리고 투자의 어떤 투명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글로벌 투자를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글로벌 투자를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사실 한국의 기업은 그래도 옆에 물어볼 사람이라도 있고 신문 기사라도 찾아보면 되고 근데 뭐 정말 영어가 아주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참 어렵죠. 네. 기업 정보도 참 얻기가 어렵고 이런 게 좀 장애가 되진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자꾸 그냥 뉴스에 많이 나온 기업들로만 네. 그냥 그러니까 안다라는 게 그냥 브랜드를 아는 거지 그 기업에 대해서 정보를 아는 게 아닌 네. 그런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사실은 구글과 유튜브 통해서 사실 우리 815 머니톡도 그런 역할에서 아주 큰 비중을 저는 좋은 어떤 선한 영향력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회사 이름과 한 칸 띄고 뭐 스탁 그 회사 이름 한 칸 띄고 뭐 파운더 이 정도 영어만 딱 검색을 하면 그 회사의 현재 상황, 재무 상태, 그리고 최근 뉴스, 그리고 창업자의 어떤 말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걸 끌고서 영어를 이제 구글 번역기에 넣으면 0.1초 만에 바로 거의 90% 정확하게 번역이 돼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구글이 워낙 똑똑해졌기 때문에 그런 장벽이 좀 좁혀졌고 한 가지는 에너지가 더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나스닥 상장되어 있는 건 밤에 봐야 되고 뭐 중국은 또 우리랑 거래 시간이 1시간 다르고 또 뭐 휴일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뭔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사실은 더 쉬운 건 뭐냐면 전 요즘에 이제 스타벅스 주식을 되게 밀고 좋아합니다. 예, 이유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하면서 마시겠죠. 되게 당연한 어떻게 쉬운 그 로직인데 그런 측면에서 스타벅스라고 하면은 한국에서도 많이 먹죠. 중국 사람들도 많이 먹어요. 그러면 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숫자만 확인해도 되게 심플한 간단한 1차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2차 전지 회사 뭐 하면은 되게 기술이에요. 기술 막 복잡하고 월가 측면에서 보면 야, 한국의 개인 투자들은 진짜 기술에 대해서 정말 똑똑한가 보다. 저렇게 어려운, 지금 봐도 모르겠는 거를. 근데 사실은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그냥 커피잔, 그리고 이 그 판매 매장의 개수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넷플릭스는 또 더 쉽습니다. 유료 가입자 수를 그냥 파악만 하면 돼요. 그게 거의 정비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얼마나 커지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네, 오히려 그러니까 미국, 중국의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나 이런 전 세계적인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카테고리 킹이라고 하는데 그 한 분야에 1등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거는 오히려 심플하고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되기 때문에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일단 투자를 할 때 글로벌 네. 투자를 할 때는 그 업종 그 섹터의 1등 업체에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지론 중에 하나가 카테고리 킹에 투자하라.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대는 참 씁쓸하지만 1등이 다 먹는 세상이에요. 1등이 다 먹는 세상. 거의 부가가치 한 70%, 80%. 그러니까 사실 우버를 보셔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를 보셔도 마찬가지고 카카오의 경쟁자를 지금 생각하기 쉽지 않죠. 뭐 네이버라고 볼 수 있지만 인스턴트 메신저 측면에서 카카오랑 경쟁을 할 플레이어가 나오긴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미 헤게모니를 장악했으니까. 그래서 이 시대가 특히 스마트폰이 모든 어떤 비즈니스의 그 밸류를 다 빨아들이고 있는 이런 모바일 그 오리엔티드 있는 사회에서는 더더욱 카테고리 킹 회사가 짱이다. 왜냐하면 과거의 제조 시대 때는 패스트 팔로워, 빨리 쫓아가는 전략이 있었어요. 근데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가능한 거는 이 좀 숨통이 있어야 되는데 따라갈 수 있는 뭐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스마트폰에는 말이죠. 뭐 전자상거래, 인스턴트 메신저, 뭐 검색 하나씩만 놔두지 이 뭐 카카오톡 비슷한 거를 3개, 4개, 5개를 깔아보고 이거를 골라가면서 쓰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하나밖에 안 남아있어요. 왜? 우리 스마트폰은 한정적인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구차하는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쓰는 거 하나만 쓴다는 거죠. 네, 그래서 1등 회사에 투자하면 1등은 점점 더 1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등이 왜 더 중요한가를 보려면 그 근간에는 데이터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공통적으로 하나의 섹터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는데 데이터 섹터에 투자해요. 그래서 데이터 섹터, 데이터로 인해서 편리한 거,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뭐 우버도 있고 에어비앤비도 있고 네이버, 카카오 다 마찬가지겠고요. 뭐 알리바바, 뭐 텐센트, 뭐 아마존 다 요걸로 해당하는 거고 데이터로 즐거워지는 거. 그건 이제 넷플릭스나 뭐 후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 기업이 있을 거고 데이터로 오래 사는 거. 요게 바이오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 살고 즐겁게 그리고 편리하게 의식주와 연결이 되는 거네요.
하지만 그 모든 밑에는 데이터가 있는 거죠. 데이터는 이 시대의 석유다. 예, 요게 이제 제 지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네, 네. 지금 얘기하신 데이터, 빅데이터와 관련된 것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네,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투자를 하되 네. 어쨌건 이 4차 혁명 산업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흐름을 타고 있는 그러한 기술을 적용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과거 10년, 15년을 돌아보시면 2007년도에 아이폰 나오고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아마 100년 후에 인류가 바라보면 2007년도에 그 일은 야, 이거는 거의 뭐 르네상스야. 이 사람의 전두엽이 바뀌었어.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참 우스운 일들이 많죠. 예전에 네. 저도 떠오르니까 네. 그 2000년 정도 네. 그때 인터넷이 막 붐이 일어날 그쵸. 때 네. 인터넷으로만 살기, 온라인으로만 살게 해가지고 네. 집안에 가둬놓고 네. 그거 뭐 배송해가지고 그걸로 먹고 뭐 네. 이런다. 이게 네. 뉴스로 아주 크게 화제가 됐었으니까. 지금 그게 삶이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웃긴 얘기죠. 네, 그게.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낯설거나 아니면 지금 시도되거나 아니면 지금 유행을 타고 있는 어떤 그 패턴들이 네. 이것이 10년, 20년 후에 지금처럼 하나 일상 생활에 자리 잡을 만한 그런 기술을 적용하는 기업 여기에 네.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데이터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석유는 시추를 하면 고갈이 돼요. 데이터의 시추는 어디에서 하냐면 사람의 습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시추하면 할수록 시추하면 카카오, 네이버, 아마존, 페이스북 다 데이터 시추 회사입니다. 예. 과거에 쉐브론, 엑스모바일, 뭐 석유화학 회사가 이제는 그런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바뀐 거죠. 컨슈머 소비자들과 접점에 있는 기업들은 소비자로부터 데이터를 시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연산한 회사가 이제 AI 애널리틱스 회사인데, 근데 이게 뭐냐면 데이터를 시추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점점 더 편리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더 의존적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더 많이 줘요. 시추가 하면 할수록 고갈이 되는 게 아니라 더 풍부한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죠.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돌아가면 할수록 더 중독적으로 바뀌고. 그래서 과거에 제조의 시대 때 석유 그 시추 회사가 누렸던 그 헤게모니보다 4배, 10배는 강력한 헤게모니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인력은 덜 필요하고 캐펙스 자본 지출 투자는 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효율적인 기업이 지금 탄생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앞으로 느려질 거냐. 뭐 지금 뭐 3개월, 6개월 보면 가치주냐, 성장주냐, 뭐 경기 민감주냐, 뭐 이 회복이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하실 거예요. 그럼 나 다시 돌아가서 석유 기업 투자해야 돼, 뭐 보잉에 투자해야 돼, 막 갈피를 못 잡으실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돌아서 레드선 한번 해드리면 뭐냐면, 아니 10년 프레임에서 보세요. 습관의 변화는 비가역적이에요. 습관의 변화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스마트폰 없던 시대로 안 돌아간단 말이죠. 그럼 AI가 없던 시대로는 다시 안 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거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습관의 변화를 바라보는 투자를 하게 되면 2년, 3년 아무리 페드가 뭐라고 하든 뭐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고 뭐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어떻게 되든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미래의 흐름에 투자해라. 네. 이러한 이야기와 이제 일맥상통하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 저는 그거 되게 동의가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의 1등이 결국은 맞습니다. 세계 네. 글로벌리 그 확산이 되면서 네. 글로벌 브랜드로서 성장하는 그런 사례가 이제까지 쭉 있어 왔으니까. 근데 중국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조금 당위성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물론 중국 시장 자체가 엄청 크긴 하지만 네.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도 또 대신 많잖아요. 많죠. 뭐 불확실성이라든가 예, 예. 회계의 뭐 어떤 문제성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좀 레이 달리오 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 이 세계 최대 헤지 펀드 중에 하나인데, 레이 달리오 씨가 주장하는 바를 좀 차용을 하면, 레이 달리오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 10년, 20년의 타임프레임이 아니라 500년, 한 2000년에서 바라보자. 그래서 그 변화하는 세계의 질서라는 책을 지금 온라인에서 오픈으로 쓰고 계세요. 거의 완성이 돼 있는데, 거의 Changing World Order라는 그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한 책으로 따지면 한 800페이지 이상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이제 그래프를 바라보면은 중국의 경제 지위라는 것이 로마 시대 때부터
그 청나라 때까지 거의 대부분의 한 7, 80%의 기간 동안 세계 탑2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가 있었으면 당나라가 있었고, 예, 그래서 서로 교역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때도 무역 적자가 로마가 무역 적자를 두고 이게 뭐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엄청난 교역을 유대인과 예, 중국 상인 간에 이루어진 것이 세계 역사다.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의 부상은 10년, 20년 바라보면 야, 좀 공산당이 어떻게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어? 저거 뭐 단기간에 끝날 거야? 어나더 일본이야? 뭐 저거 금방 저 양털 깎기 당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긴 프레임에서 보면 중국은 그냥 백투더 노멀 정상으로 복귀하는 거고 그 정상의 지위는 미국과 대등한 수준일 것이다 라고 레이 달리오가 작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포지션을 늘려라 했는데 사실 작년에도 저 나왔을 때도 계속 항상 댓글 보면은 다들 뭐 믿을 수 없고 뭐 공산당에서 돈 받았냐 뭐 이런 말씀이 많으세요. 정 대표는 오래 살 거예요. 유혹을 많이 먹어서. 그럼에도 뭐 즐겁게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팩트를 봐야 되니까. 근데 주가 다 올랐어요. 그죠? 그때 뭐 메이트한 디엠핑, 뭐 니오, 엑스펑, 중국판 뭐 그 테슬라를 찾아라 이러면서 투자 말씀드린 다음에 한 3배, 4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낸 다음에는 보여요. 예, 수익을 안 내면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투자를 조금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중국이라는 나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요. 그러니까 민영 기업들, 나스닥, 홍콩에 나와 있는 그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보면 은근히 이 기업들이 혁신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더라. 미국 못지않게 혁신의 속도가 가파르더라.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이트댄스 틱톡을 사실 미국 사람들도 많이 쓰고 인도 사람도 많이 쓰고 유럽에서도 많이 쓰고 전 세계인이 많이 쓰는 새로운 어떤 글로벌 트렌드 15초짜리 숏폼 그 비디오 만드는 그런 그것도 유저 크리에이티드 된 건데 이런 부분들을 혁신하는 것들이 의외로 created in China 그러니까 중국에서 창조되는 그런 무언가가 이제 나타나는 시대가 벌써 도래했는데 이걸 만드는 사람은 중국의 정부 관료도 아니고 그냥 90년대생 중국의 그 막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교육도 받고 유학도 갔다 온 그런 혁신성을 장착한 근데 또 엄마 아빠 할아버지 뭐 할머니가 막 물려준 돈은 많아서 풍족하게 하면서 미국 문화에 막 쩔어가지고 그런데 베이징에 있고 상하이에 있고 자기가 창업을 하니까 정부에서 막 와서 50억 100억 주고 막 이렇게 잘해봐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봐 이래서 그런 중국의 90년대생 젊은 창업가들이 사실은 중국을 새로운 레벨을 올려놓고 있는 거 이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앵커리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정부 정책이 어떻고 뭐 인권 탄압이 어쩌고 하면은 중국에 문제가 많은 나라예요. 많은 나라인데 그것만 바라보면은 사실은 경제적인 이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계속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혁신과 젊은 사람들의 창업과 소비와 이런 새로운 변화의 바람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분명히 있고 저는 이제 한 10년 동안 그걸 보다 보니까 편안해진 거죠. 미국만 투자할 게 아니라 중국도 해야 된다. 왜냐? 우버의 변화는滴滴 주식 속에서도 보여지고 알리바바의 변화 속에서 아마존을 바라볼 수 있고 넷플릭스 속에서 아이치를 볼 수 있고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무시할 수 없고 중국에서도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 어디에 투자할까? 이런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 나와요. 좀 심플하게는 5대5로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장의 함수, 에쿼티는 주식이라는 건 성장의 함수거든요. 꿈을 먹고 살고 그러면 어디가 더 수익률이 좋으냐 이거예요. 네, 더 높은 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에 투자하는 게 안전하겠죠. 그래서 6대4 정도 비중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중국이 어디예요? 중국을 6, 미국을 4 정도로 가져가고 중국의 포션을 100이라고 보면 한 30%는 바이오, 한 30% 넘게는 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한 나머지를 컨텐츠나 이런 즐거움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플랫폼, 즐거움, 그리고 오래 사는 거,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일단 뭐 미국 주식과 중국 주식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깊숙이 들어가게 네. 하고요.